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영우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고통이 너를 죽이거나 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고통을 좀 잘 이겨낼 경우에는 여러분의 성장 발판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좀 씁쓸한 결말을 맞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점점 어려워져가는 부동산 시황 속에서 이 투자 가이드를 잡아드리도록 부동산 가이드가 발로 뛰겠습니다. 직접 저희가 뛰면서 여러분의 성장 발판이 되어드릴 텐데요. 오늘도 알찬 정보 많이 준비해뒀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일부 생생 부동산 클리닉. 이 시간 여러분이 전화 주실 번호부터 고지를 해드릴게요. 시청자 상담 번호입니다. 022077-633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직접 전화 받아서 응답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분과 함께하네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더위도 물러갈 생각을 안 하고요. 부동산 시장도 나아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쩜 좋을까요? 이 더위는 소위 즐기는 게 아니라 사실 피하죠. 맞아요. 겨울도 추우면 따뜻한 곳으로 이렇게 피하고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야말로 이 더위를 즐기는 게 아니라 이런 침체기, 부동산 침체기 속에서 뭔가 돌파구를 차지하기 위한 뭔가 해법을 갈구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방송을 본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즉 계절 중에서 만끽할 수 있는 계절은 봄이에요. 네. 그것처럼 반드시 이런 그 시청을 계속 하시다 보면 뭔가 해안이 열려서 봄같이 좋은 계절을 만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봄을 기다려 보면서요. 오늘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덜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나요? 네, 제가 서초구 반포동의 구반포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92년도에 제 남편 이름으로 증여가 됐어요. 네. 지금 저희가 아직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걸 매도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가지고 있어서 재건축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반포 몇 단지라 그러셨죠? 1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구반포 1단지 증여받으셨는데 앞으로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볼지 궁금하다. 이렇게 질문 주신 거 맞죠? 네, 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제가 아이들 교육 문제로 네. 지금 도곡동에 네. 전세를 살고 있는데 네네. 그 구반포 집을 매도를 해서 이 백수동이나 도곡동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바른 전략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이사에서 그 집을 아예 매입하실 계획까지 세우고 계신데요. 전략 어떻게 짜봐야 할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함께 고민 나눠봐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구반포 1단지의 아파트를 증여를 받으셨어요. 증여받은 어쨌든 내 거가 됐는데 구반포 1단지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나중에 정말 재건축이 된다, 새로운 아파트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1등 아파트가 될 그런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73년도에 졌고요. 3,600세대 대단지죠. 그게 향후에는 지금 1, 2, 4주구하고 3주구하고 조금 나눠져 있긴 하는데 어쨌든 각각 6,000세대, 2,000세대 해서 굉장히 메모드급 아파트 단지로 거듭날 계획에 있습니다. 자, 이미 구반포 1단지 말고 2단지라든지 3단지 같은 경우는요, 각각 레미안 포스트지 또 반포 자이 해서 작년 말에 2008년도 경에 입주를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이 판상형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말고요, 일반적인 아파트로서는 가장 비싼 아파트가 바로 옆에 위치한 레미안 포스트지 아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재건축이 된다면 굉장히 시세적인 부분이라든지 인기도 면에서도요, 굉장히 수요층이 많이 몰릴 만한 그런 아주 1등 아파트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가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이라든 어떤 사업 시행 속도가 조금 이렇게 걸림돌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좀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이 그 어떤 사업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요. 항상 그 어떤 거래가 많이 된다거나 좀 가격이 조금 어느 정도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을 잘 노린다면요. 나중에 입주 때까지의 그 시간을, 긴 시간을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활용을 해서 다른 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인 내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곳으로 이렇게 갈아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여요. 자, 우선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는 조금 보유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조합 설립에 대한 부분이 좀 꿈틀꿈틀 되고는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조합 설립에 대한 부분이 75%의 동의율이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각 동간 동의율이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 되고는 있는데요. 조금만 조합원들끼리 똘똘 뭉쳐서 진행한다면 빠르면 올 말 아니면 내년 정도 돼서는 조합 설립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꾹 차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합 설립만 됐다라고 한다면 투자적인 성향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요층들이 많이 몰리겠죠. 그때 금액선이 얼마까지 가느냐라고 그 추이를 봐야죠. 자, 금액선이 나중에 예를 들어 조합 설립 된다고 손 치더라도요. 사실 한 5년에서 한 8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입주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오르긴 오르더라도 감안해서 다른 곳으로 매도 후에 갈아타는 전략도 필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시점 자체가 올 말 내년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멀리 뭐 몇 년을 더 기다리고 보유해라라는 말씀보다도 조금은 더 기다렸다가 그 당시에 거래될 수 있는 금액을 다시 한번 문의를 해서요. 제가 제시하는 금액, 만약 그때 거래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몇 평에 얼마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다시 질문을 하신다면 그때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는 그런 시간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아무래도 뭐 사업 진행 속도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서 매매 타이밍 좀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당장 매도 쪽은 아니지만 매도 후에 또 실거주 하시는 것, 다른 곳으로 넘어가시는 것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 주셨거든요. 네, 매매 타이밍 좀 구체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요.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또 다음 분의 전화도 빠르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화해 볼까요? 네, 지금 기술적인 문제사항이 좀 생긴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전화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선 얘기 같은 경우는요. 사업 진행 속도가 굉장히 관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타이밍 잡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그 대한민국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요. 네. 어찌 보면 이 그 구반포 1단지 하고요. 잠실 주공 5단지 하고요. 또 뭐 음마 아파트라든지 개포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매모드급 그 어떤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네. 사실 조금만 그 사업이 진행됐다는 좀 호재만 들어와도 굉장히 수요층이 많이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조합 설립이 예를 들어서 됐다고 손 치더라도요. 비대위가 또 나와가지고 사업이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돼요. 장기화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적절하게 매도 타이밍으로 한번 살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좀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잘 살리기 위해서 계속 방송을 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기회 비용 대비 좀 더 투자 수익이 높은 쪽을 선택해야겠네요. 자, 이어서 다음 분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어요? 그 파주 상가 때문에 전화한 사람인데, 아, 파주 상가요. 어느 지역 상가죠? 그 파주 동태리. 동페리요. 네. 파주 동페리에 있는 상가인데 어떤 점이 궁금하신 거예요? 거기다 상가를 샀는데요. 네. 지금 팔아야 된가, 더 놔둬도 되겠는가, 그걸 좀 알아보려고요. 아, 언제쯤 매입하셨나요? 사기는 한 2년 가까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파주 동페리 상가 한 2년 전에 매입을 하셨는데 네. 전략이 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자, 네. 그 파주 그 동페리에 그 상가를 보유를 하고 계세요.
네네. 사시기는 2년 전에 사셨는데 그 동패리 하면 파주, 네. 운정 신도시 중에서 그 3지구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아파트들이 입주한 지가 한 2005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저희는 사가지고. 중간에 샀죠. 어쨌든 네. 지금 막 이렇게 입주하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 네. 이미 한 8년 전쯤 해서 입주를 했던 그런 그 상가를 구입을 하셨어요. 네네. 자, 그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팔까라고 그 고민하시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그 월세 받는 임대 수익이나 이런 수익률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공실로 있어요. 아, 공실로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거기가 네. 이 개성공단 때문에 많이 좀 죽었어요, 상가가. 네네. 그래서 상가도 안 나가고 세도 안 나가고 매매도 안 되고 그래서 좀 아. 손해라도 보고 파는 게 나은가. 안 그러시군요. 그러면 더 기다려야 되는가 그걸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그 동패리 상가 이 파주 교화시 신도시 내에서 아까 그 동네 파주 중앙공원 근처에 있는 그 상가 같아요. 네, 자, 여기가 지금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상가가 좀 번성이 되려면요. 인구가 유입이 된다거나요. 네, 어떤 다른 곳에서도 이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수요층들이 늘어나야지만 어떤 상가를 보유해서도 어떤 그 차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여기 같은 단지 내에 있는 어떤 상업지구 내에 있는 그런 그 상가들이요. 이전에 이런 택지지구 내에 있는 상가들이 심지어는 그 금액이 반토막 이상 난 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가에 대한 그 수요층들이 점점점 적어지고 어떤 그 상가의 그 희소성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희소성이 오히려 분산되는 그런 곳이 그 중에 하나예요. 이 파주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여기 말고도 이미 그 운정 그 신도시 새로 입주하는 그런 곳들 같은 경우에 그 상가 그 어떤 소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 같은 경우도 공실이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좀 공실을 채워 넣어서 그러니까 좀 가격을 좀 임대가를 좀 낮게 해서라도요. 그 임차인을 입점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빠른 시간 내에 거래를 해서 빠져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요. 상가 구입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목적으로 해요. 상가의 수익률. 자, 그렇기 때문에 전망 없는 수익률 계속 상가 영업이라는 부분이 조금 이렇게 전망이 좋게 안 보인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사실 분이 안 생겨요. 그때 더더욱 그 발이 묶이는 그 계기가 되니까요. 가능한 빨리 좀 빠져나오시는 게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현재 공실 부분 빠르게 해결하시고요. 빨리 이렇게 발을 살짝 빼시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 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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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한번 참고하고 움직이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분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어요? 네, 여기 당산동 일가인데요. 네네. 네, 그래서 여기가 중공업 지역이 해제되는가 그것도 알고 싶고, 네네. 영등포구가 그때 접대 뉴스에 보니까는 네네. 중공업 지역이 해제된다고 그래서 여기도 거기에 해당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앞으로 전망도 알고 싶고, 네. 가져가도 될까요 하고, 여기가 또 재개발이 옛날에 된다고 그랬는데 재개발도 되는가 그것도 알고 싶어요. 혹시 주택이거나 뭐 아파트거나 어느 쪽이죠? 주택이에요. 아, 주택이시군요. 단독주택이요. 네, 단독주택인데 중공업 네. 해제 여부나 앞으로 개발 여부라던가 뭐 투자 가치가 네. 궁금하신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 그래서 나누면서 가져가도 될까? 네. 예, 가져가도 될까 그런 것도 물어보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직접 한번 이야기 나누시면서 궁금한 거 다 여쭤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번지를 혹시 좀 알 수 있을까요? 당산동이 그 1가 뭐 2가 3가 이렇게 쭉 있는데 네, 당산동 여기 번지 내가 해드려야 돼요? 그 1가 2가 3가 요 정도만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네, 당산동 일가예요. 당산동 1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당산도 1가 지역 자체가 예, 예, 그 영등포 구청역 근처에 있어요. 바로 옆에. 예, 네, 그래서 뭐 2호선 라인이라든지 5호선 라인 해서 네, 교통 여건도 네. 굉장히 좋고요. 네, 네, 지금 그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개발이 될 것이냐라고 하면 네, 개발을 하기 위한 그 방식으로는 그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거 말고 인센티브 적용을 받는 계획이 있어요. 그게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게 된다면 아주 좋은 여건으로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입지예요. 자,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과연 그런 좋은 입지의 개발이라는 게 실효성이 있으면, 즉 개발이 빨리빨리 된다 그러면은 좀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계획만 있지 실제적으로 개발이 안 될 것 같으면요,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 좀 손해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지금 갖고 있는 게 그 주택이라고 했는데 몇 평이죠? 대지 지분이? 35평 6업이에요. 35평 6업. 6업.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당산동 일가 요 지역에 단독주택 뭐 35평이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매도를 권유를 해드릴게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왜냐하면 근데 제가요. 네. 이거를 매도를 내놨는데 네. 아예 보러 오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예, 예. 네. 그래서 워낙 요즘 이 개발지라는 부분이라든지 또 요런 그 주택을 구입해서 뭐 주택을 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막혀 있기 때문에 사실 수요층들은 많이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런 상태에서는 그런 여건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또 움직임은 생길 수는 있어요. 자, 움직이기만 게 여기 지금 청가물 시장이 그 근처에 있죠. 예, 청가물 시장이 사실은 그냥 일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아니라요, 특별 계획 구역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내에서 특별 계획으로 지정된 곳들이 좀 용적률을 많이 인센티브를 적용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여기는 아마도 그런 움직임에 의해서 한 번쯤은 좋은 계기가 나타날 수 있어요. 매도 타이밍이. 자,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지, 특별계획구역으로 돼 있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기에는 조금 맹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관리시장하고 거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특별지역에서 그게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는 뭐 여기도 같은 블록 내에 있기 때문에요. 네. 복합 개발을 해야 돼요. 여기만 따로 하고 거기는 따로 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네, 그럼 도로 사정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한 블록 그냥 조금만 걸어가면 청가물 시장일 거예요. 예, 한 블록 사이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이 통합 개발을 할 때 그때 좀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많은 어떤 수요층들이 조금 이렇게 오가고 할 때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 될 거고요. 그때를 놓치시면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타이밍이 언제쯤 올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특별계획 구역들이요, 움직임이 꿈틀꿈틀 되고는 있는데 지금 이미 기존의 어떤 개발지들이 조금 탄력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뭐 박원순 서울시장의 그런 출구 전략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박원순 서울시장 임기가 내년 중반기인데요. 그 이후에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좀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타이밍이나 그런 시점은 내년 후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좀 답답하시겠지만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시고요. 이미 그때까지 전이라도 이미 일단은 내놓으세요. 내놓고 출발하는 게 혹여라도 이런 어떤 찬스라는 게 그렇게 한꺼번에 다가오는 게 아니고요. 지나다 보면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팔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얼마에 사겠다라고 제안이 온다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그때 가서 제가 가부간에 딱 결정을 내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또 고민 있으실 때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최근에요. 뭐 재건축 관련해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라라고 이야기도 주로 상담 시간에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재건축 개발이 막 해제되고 있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리거든요. 지금 투자 타이밍으로 적기가 될 수 있을지 좀 의구심이 들어서 이렇게 또 질문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 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지금 사업 진행 속도가 좀 빨리 된다 한다면 이제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즉 철거를 해서 이주를 하고 이미 공사가 착공에 들어간 그런 데는 좀 확실하게
투자 대상처가 될 수가 있다. 확실히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죠. 예. 여기만 해도 지금 아까 당산동 일가라고 네. 했는데요. 요 바로 옆에 그 영등포 뉴타운 1-4구역이 이미 그런 식으로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네. 거기도 물건만 좋다라고 한다면 뭐 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입지입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구역들은 초기부터 조금 네. 뭐랄까요, 이 개발이라는 부분이요 초기부터 삐거덕 돼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요, 너무 장기적으로 간다는 생각보다도요 효율적인 측면에서 조금 매도할 때는 과감히 빠져나오는 네.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확실히 눈에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초점을 맞춰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분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나요? 제가 인천에 사는데요. 네네. 그 서구 성남 상동에 네, 빌라를 갖고 있어요. 네네. 팔면은 가격이 얼마일지 좀 궁금해서요. 아, 네. 지금 서구 성남 3동에 빌라를 가지고 계신데 네네. 매도한다면 또 가격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전략 궁금하신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질문 드려볼 테니까요. 이야기 들어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 인천 서구 성남동에 네. 빌라를 갖고 계신데 팔게 되면은 가격이 얼마쯤 받을 수 있느냐. 자, 이런 게 궁금하신데 혹시 시장에 내놓으시진 않으셨나요? 가격이 궁금해요. 파는 가격이요. 파는 가격이 얼마인지요. 자, 네.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나요? 네네. 아, 그래요. 자, 파는 가격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네. 지금 상태에서 주택이란 거를 사시는 분들은 좀 어떤 개발 계획에 의해서 투자 수요 아니면 실거주 목적인 수요자입니다. 그래서 실거주 목적자라면 우선 전세금이 얼마인데 그 전세금 대비해서 매매 금액을 충분히 산정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빌라 같은 경우는요. 전세금 비율이 매매 금액 대비해서 대략 한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즉 전세를 내가 7천 정도에 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 매매 금액은 1억에서 1억 1천 정도가 산정 금액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수요자가 좀 그런 실수요자가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좀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기대감은 투자 수요자들이거든요. 투자 수요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전세 금액의 2배 정도 이상을 책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성남동 같은 경우가 원래는 그 2006년도에 재개발지예요. 근데 지금 재개발에서 빠진 곳 같은 경우가 그 지금 3동이라고 했는데 혹시 그 가자 여자중학교 근처 아니면 아래쪽에 성남중학교 근처 이 두 군데인데 가자 여자중학교 쪽에 이 배치한 그런 그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거기 같은 경우는 개발지에 포함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 산정을 하기를 또 전세 비율, 전세 금액이 얼마인데 매매 금액을 얼마로 추산할 수 있는 부분밖에 내가 거래가액 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아래쪽에 성남중학교 쪽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성남동이다라고 한다면 거기는 개발 예정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이 예를 들어 한 7천이다라고 하면 매매 금액 자체는 한 1억 4천, 5천 정도도 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알아보셨다라고 한다면 우선 내가 매매 금액 요즘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매매 금액 산정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전세는 얼마 놓을 수 있나요? 라고 해서 인근 중개업소에서 이렇게 좀 집을 들여다보고 전세는 얼마에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금액을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7천만 원이다라고 그러면 매매 금액은 한 1억에서 1억 1천 정도가 되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아까처럼 만약에 그 개발지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전세 7천 대비해서 매매 금액은 1억에서 1억 1천. 만약에 여기가 개발 예정지다라고 하면 전세 금액이 7천이다라고 한다면 맥스로는 한 개발지는 1억 4천에서 1억 5천 정도가 금액 책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상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뭐 네. 개발지 여부에 따라서 또 가격 변동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발품도 좀 파시면서 이야기 들어보신 후에 다시 전략 세울 때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의 고민 상담을 해결해 봤습니다. 이런 아쉬움을 달래는 시간 또 마련이 돼 있죠. 무료 세미나입니다. 일정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이윤환 대표,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크릿을 공개하죠. 8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02797-0300번으로 세미나에 대한 문의사항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생생부동산 클리닉 이 시간 꾸려주신 분은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이번 달 말이면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율을 아예 낮추는 조치에 대한 세부 방안이 공개됩니다. 관계부처가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소급 적용 시점이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거래 단절의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달부터 거래가 급격히 줄더니 이번 달 들어 거래가 사실상 실종됐습니다. 여름 비수기 탓도 있지만 정부가 취득세율을 아예 낮춘다고 발표한 뒤로 집을 살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거래를 미루고 있습니다. 매매는 이번 달에 한 몇 건 정도 됐어요? 매매는 되지 않았어요. 지금 매매는 안 돼. 한 건도요? 네. 반포 이쪽에. 네. 반포 아마 들었다고 듣지 못했어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 주택 매매 가격에 따른 구체적 세율 인하폭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지금은 취득세를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2%, 초과 주택은 4%를 적용하고 있는데 일정 매매 가격 이하의 주택에 1%를 부과하는 안을 두고 관계부처가 막판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 시기가 문제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정기국회에 취득세율 인하를 반영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소급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이런 대책들이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의 이런 신속한 처리,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찌감치 소급 적용 시점이 정해지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개점 휴업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거래 단절이 길어지면 시장의 회복 시기가 늦어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경고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아파트 10곳 가운데 7곳은 전셋값이 매매가의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정보 사이트 알리지는 지난 7월 말 기준 전세가 비율이 60% 이상인 아파트가 72.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8월 말 전세가 비율 60% 이상 아파트가 34.7%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서울은 전세가 비율 60% 이상의 아파트가 같은 기간 1.7%에서 53.1%로 늘어났고 전세가 비율 70% 이상 아파트는 0.5%에서 8.6%로 80% 이상 아파트는 0.1%에서 0.2% 늘어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난과 관련해 당정이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전월세 문제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주부터 은행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확대되지만 급등하는 전세값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2부 순서입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소개받으시는 매물 정보 보시다가 문의사항 연락 주실 번호부터 고지하겠습니다. 0220-77-6391번으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사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소개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는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또 P&L 부동산 연구소 박준영 팀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시고 본격적인 매물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영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소개해 주실 매물 또 어떤 키워드로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 날씨 무지 더운데요. 네. 시원한 매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월세 보증금도 안 되는 1,500만 원 소액 투자로 풍부한 개발 호재에 따른 시세 차익이 가능한 강동구 암사동 매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시원한 매물, 소액 투자로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어떤 매물일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고요. 자, 미스터 역세권 이 박일권 대표님께서는 또 어떤 키워드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5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청구역과 도보 2분 거리 초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또한 본 매물은 실투자금 2,500만 원의 소액으로 투룸 주택을 신축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본 지역은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의 시세 차익과 아파트, 입주권까지도 받을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매물 정보일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그 정보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서울시 중구 신당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6호선 지나가죠. 청구역 도보 2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올해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네요. 5층 건물 중 4층입니다. 자, 금액은요 2억 500만 원이 매매 예정 금액이고요. 임대 가능 금액은 전세 보증금 1억 8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미스터 역세권 이 닉네임에 맞게 또 역세권 매물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포인트로 저희가 접근할까요? 네, 일단 본 매물은 무려 5개의 역세권 2, 3, 4, 5, 6호선을 도보 2분에서 7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강북 도심권 중에서 교통의 핵심 요충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5호선과 6호선 청구역과는 불과 도보 2분 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초역세권으로서 굉장히 가깝다. 또 교통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지역은 중구와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주거 중심지로서 매매가 대비해서 임대가 비율이 80에서 90%가 나갑니다. 따라서 전세로 활용하실 때는 초소액 투자로 해서 신축, 역세권의 투룸 다세대 주택을 잡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본 지역은 향후에 종상향을 통한 역세권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확실한 개발 계획이 나올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충분한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 3, 4, 5, 6호선 이 5개의 역세권이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럼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자리하고 있을지 입지 여건도 좀 들어볼게요. 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 매물의 시청자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현장을 가보시면 정말 여기랑 너무 가깝다라고 먼저 말씀들을 하시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주변 지역이 워낙 노후화된 다가구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본 지역은 정말 개발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본 지역의 그 가장 큰 입지의 특징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 중구,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교통의 핵심적인 요충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도보로 상단부에 보시면 동대문 삼각 쇼핑센터와도 도보 7, 8분 정도 거리, 그리고 또 하단부로는 약수역, 그리고 또 위쪽으로는 신당역과 동대문 문화역사공원역을 도보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신당 역세권이나 아니면 약수역, 그리고 또한 동대문 문화역사공원 쪽으로는 상업지 개발에 따른 그런 개발, 또한 각 역세권별로 해서 재개발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본 지역은 청구 역세권에서 내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는 지역으로서 투자 타이밍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역세권 개발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 청구 역세권 개발 사업은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속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일단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청구 역세권 주변으로 대로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건물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 지역은 3종과 준주거 지역으로 혼재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본 지역이 상업지로 종상향이 되고요. 이런 역세권 바로 뒤쪽에 있는 주거지역, 배후지역은 3종 이상의 종상향을 통한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향후에 높은 용적률의 사업이 된다는 얘기는 향후에 그런 추가 분담금의 비용도 상당히 많이 적어지고, 또한 그 얘기는 뭐냐면 향후에 단기간 안에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12월로 완공,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자체로 한번 초점을 맞춰볼게요. 어떤 식으로 지어지고 있을까요? 네, 본 매물은 5호선 6호 청구역과 거의 붙어있다 싶을 정도로 가까운 2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대로변에서 이면도로로 바로 들어가시면 코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라든지 환기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네. 또한 1층에 주차 시설도 굉장히 잘 돼 있다. 또 안에 이미지에 나가시는 것처럼 완벽한 거실과 투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임차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특히 주변 지역은 투룸 주택, 특히 신축은 아예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룸의 시소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에 내부 마감 또한 굉장히 고급스러운 브랜드로 마감할 예정이기 때문에 매매가 대비해서 높은 임대가가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언뜻 소개된 사진만 봤을 때도 내부가 굉장히 깔끔하게 마련이 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는데요. 네. 자, 실제 투자 금액이 처음에 정보 화면에 나갔을 때 2,500만 원 이렇게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가격 메리트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본 매물의 매매가는 2억 500만 원입니다. 주변에 이제 신축 다세대가 청구 역세권은 아예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주변에 만약 본 매물이 있다라고 하시면 한 2억 3천에서 4천 정도 시세다. 그렇게 따지면 한 3천만 원 이상 가량 저렴한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자금이 좀 부족하시고 전세로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전세가가 1억 8천을 상회합니다. 따라서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빼시면 실투금은 2,500만 원, 원룸 투자하는 가격으로 투룸, 신축 다세대 주택,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투자할 수 있고요. 월세로 활용했을 때는 보증금 2,500에서 3천만 원, 월세 금액은 90만 원 이상 가능하시기 때문에 대출금의 이자를 제하시더라도 연수익률 12%란 정말 높은 임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전세든 월세든 투자 전략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본 매물은 양도세 면제가 되는 매물입니다. 따라서 높은 시세 차익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 하나도 없이 모든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20, 30평대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다용도 면에서도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구 신당동 매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키포인트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신당동 매물 정보 확인했습니다. 022077-6391번으로 관련 문의사항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박준영 팀장께서는 또 어떤 매물 정보 가져왔을지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 도보 5분, 또 5호선 8호선 지나가는 천호역 도보 10분입니다.
준공연도 2009년 3월로 예정이 돼 있고요. 5층 건물 중 4층, 방 2개, 욕실 하나입니다. 매매 예정 금액은 1억 7천만 원, 임대 가능 금액은 전세 보증금 1억 5,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강동구 암사동입니다. 또 이쪽에서는 저희가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키워드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예, 이 지역에서 이 금액 갖고 네. 이 투자를 한다는 거는 이게 제가 최초로 지금 가져나온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1,500만 원 소액 투자로 큰 수익이 예상되는 매물이고요. 네. 주변 풍부한 개발 호재가 많고 트리플 역세권으로 교통이 편리하여 임대 수요가 활발하고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92%로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매물로 오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교통과 또 매물 주변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강동구 하면 천혜의 자연 환경이 좋죠. 네. 예, 천혜의 자연 환경을 활용한 한강 강나루 공원이 10분 거리에 있어 친환경 주거 지역입니다. 8호선 암사역과 5호선 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이 도보 5분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여 트리플 역세권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교통 환경이 매우 우수하여 올림픽대로 등을 이용 서울 전역과 2014년 개통 예정인 암사대교 등으로 동서남북에 진출입이 용이하고요. 지하철 5호선, 8호선 운행으로 강남 3구는 물론이고 네. 도심 접근성도 우수하며 여기에 황금라인 9호선과 8호선이 2016년, 2017년 연장 개통하여 교통 환경이 더욱더 편리해질 것이고요. 또한 집값을 지지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우수한 교육학군인데요. 강동구의 학군은 강남 8호권에 뒤지지 않는 명문 학군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3분 거리에 암사 종합재래시장과 가깝게는 이마트, 현대백화점 등이 있어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고 한강 강나루공원, 천호 롯데거리, 강동 CGV 등이 있어 여러모로 입지 여건과 교통 환경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통과 교육 그리고 자연환경 그리고 편의시설까지 갖춰져 있다라고 쭉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살기 좋은 지역인 건 알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어떤 소식들이 더해질 수 있을지 개발 소식이 있어야지 또 시세 차익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이쪽은 네. 서울 25개구 중에 네. 체계적으로 꾸준히 개발하는 곳입니다. 본 매물 주변은 노후된 건물이 많아 2, 3년 후에 재개발, 재건축 또는 시세차익 실현 가능한 급매물이고요. 네. 지역 개발로 고덕 상업 업무 복합 도시, 둔촌 아파트 등 대규모 재건축 사업과 천호 뉴타운, 강일지구 등의 개발로 인해 집가 상승 또한 크게 바라볼 수 있는 곳이고요. 올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강동구 고덕 주공 2단지 재건축 사업이 얼마 전 시공자가 선정됐습니다. 대우, 현대, SK건설에 선정되어 진행 중이며 내년 1,829가구가 이주할 것이고요. 강일지구는 얼마 전 서울시장이 특별계획국으로 지정해 조속히 개발하겠다고 하여 개발의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고요. 천호 1동과 3동 주변은 모두 개발지역인데요. 천호 1동, 3동만 개발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으로 추가 지정 약속하여 기존 개발 호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체계적인 재개발 사업으로 강동구는 강남구 못지않은 지역으로 부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덕, 둔촌, 천호, 강일지구 등이 재건축 시 대단히 이주 소요가 예상되는데요. 반면에 기존의 주택 공급이 풍부하지가 않습니다. 네. 풍부하지 않다 보니까 암사동 지역의 임대 시장과 매매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됨으로써 높은 임대가 형성과 집가 상승으로 일거양득의 이익을 볼 수 있다 할 수 있고요. 여기에 황금라인 9호선이 2016년 개통될 예정이고요. 8호선 암사역에서 별내 신도시 연장선이 2017년 개통 시 많은 유동 인구가 강동구로 밀집할 것이고요. 2014년 용마 터널과 바로 연결되는 암사대교가 개통 예정으로 강동구와 구리시, 중랑구를 직결하는 도로망이 되어 서울 동남권과 동북권 그리고 경기 동부는 물론 강남, 송파, 서초권의 진입이 수월하게 됨으로써 구리, 중랑구, 경기 동부의 유동인구들이 강동구로 밀집하여 지역 상권과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동북권의 명동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발전과 집가 상승에 큰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네, 이 소개해 주시는 매물이요. 한 4년 전쯤에 준공이 됐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지어져 있고 현재 건물 내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2009년 3월 준공한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5층 등 4층이고요. 저용 면적이 약 43제곱미터입니다.
대지 지분이 19제곱미터이고요. 특히 이 건물에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주무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네. 공간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발코니와 테라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간 활용도가 아주 높고요. 내외관에 석재 마감 처리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현관에는 안전 장치물을 설치하였고요. 1층 플러티 구조로 세대당 넓은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주차가 매우 편리한 건물이라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굉장히 발코니가 넓다라는 인상 확실히 주부들께서 좀 관심 가지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럼 투자자 측면에서는 수익률이 제일 중요하죠. 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 건물은요. 주변 시세가 1억 8천에서 1억 8,500입니다. 네. 근데 이 매물은 이 건축주께서 직접 짓고 직접 지금 살고 계시는 곳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세 대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싸게 가지고 온 매물이고요. 네. 현재 매매가 1억 7천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가가 1억 5,500만 원입니다. 실투자 금액 1,500만 원인데요. 1,500만 원 투자로 2, 3년 후에 두세 배의 시세 차익 실현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예상하셨고요. 또 소액 투자로 인해서 앞으로의 시세 차익, 여러 가지 개발에 따른 수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 주셨네요. 강동구 암사동 매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박예건 대표께서 하나의 매물 정보 더 소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어떤 정보일지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9호선 지나가죠. 당산역 도보 30초고요. 준공 연도는 내년 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7층 건물 중 2층입니다. 자, 금액은요. 매매 금액 1억 3,300만 원, 임대 가능 금액은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 8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8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영등포구 당산동 6가로 왔습니다. 또 역세권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이제는 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초초 역세권입니다. 네. 본 매물은 2호선과 9호선 더블 역세권 당산역과 도보 30초 거리입니다. 8번 출구에 나오시면 바로 앞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역과 바로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도 가시면 정말 너무 가깝다라고 놀라실 정도로 이렇게 반응이 뜨겁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본 매물은 2호선과 9호선 더블 역세권이면서 여의도와 강남의 접근성이 10분에서 15분 안에 전철을 이용하시면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공실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다른 소형 원룸 주택에 비해서 전용 면적도 좀 크기 때문에 공실 걱정하실 필요 없고 연간 12%는 높은 임대 수익률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지역은 한강변에 접해 있으면서도 중공업 지역 그리고 기본 계획이 나와 있는 지역이고요. 내년 가을 정도면 개발이 확정이 돼서 본격적인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임대 수익뿐만 아니고 개발에 따른 아파트 시세 차익과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역세권이다 하셨는데 보통 역세권도요. 뭐 1차 역세권, 2차 역세권 나뉘잖아요. 네. 뭐 250m 뭐 이런 기준도 있고요. 그런 거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1차 역세권인지 2차 역세권인지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은 1차 역세권, 2차 역세권을 시간상으로 말씀드리면 1차 네. 역세권은 250m 거리에 도보 5분 거리 그리고 2차 역세권은 도보 10분 거리에 500m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1차 역세권과 2차 역세권의 차이점은 뭐냐면 거리상으로도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개발 시에 용적률 자체가 틀립니다. 1차 역세권은 용적률 400% 이상 그리고 2차 역세권 같은 경우는 250% 이상 되기 때문에 1차 역세권과 2차 역세권의 투자 가치는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 매물은 1차 역세권에서도 거의 상업지로 종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매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가 월등히 뛰어난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개발 압력이 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개발 소식들 저희가 지켜봐야 될까요? 네, 일단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도심권과 영등포권, 강남권, 서울시에서 계획하는 개발 계획의 3대 핵심 축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한 당산 역세권 같은 경우는 중공업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난달에 발표한 중공업 지역 개발 활성화 방안에 최대 수혜를 얻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용적률 자체도 일반 재개발에 비해서 2배에서 3배가량 높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용적률, 그만큼 많은 분양 세대, 그만큼 많은 그런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본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역과는 바로 붙어있을 뿐더러 주변 지역에 노후화된 단독주택이나 간의 수공업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도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런 높은 용적률로 해서 개발 계획이 바로 발표가 됐을 때는 본 매물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런 삼성 레미안 아파트 단지의 시세를 능가할 수 있는 평당가 2천만 원을 상회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시세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산역 초역세권에 내년 초에 지어질 건물입니다. 사실 새롭게 지어지는 신축 같은 경우는요, 수요자들의 요구가 요즘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좀 잘 충족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충족될 수 있는 건물입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젊은 분들이 원룸주택 같은 경우 젊은 분들이 거의 세입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본 매물은 2호선과 9호선 더블 역세권이 당산역과 도보로 20-30초 거리의 초역세권이면서도 이미지에도 나가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한 외관뿐만 아니고 풀풀 옵션입니다. 네, 그래서 예쁘네요. 예, 맞습니다. 모든 가전제품에 다 들어갈 예정이고요. 또한 중요한 특징 하나는 전용 면적이 6평형에 가깝기 때문에 전용이 굉장히 크다. 또한 본 건물에는 엘리베이터 시설이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공실 걱정하실 필요 없고 연간 12%라는 높은 임대 수익률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익률 먼저 던져주셨어요. 12%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좀 매매가 분석 좀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 매물의 매매가는 1억 3,300만 원입니다. 당산 역세권에 기분양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매매가가 1억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매물에 비해서도 2-3천만 원 가량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매입과 동시에 2천만 원 정도는 버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대가는 보증금 2,500에 월세 60만 원 이상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대출금을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2,800만 원이라는 비교적 소액으로 당산 역세권과 붙어있는 매물에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수익률 자체는 12%라는 높은 임대 수익률을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임대 수익률뿐만 아니고 내년 하반기에는 개발이 확정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단기간에 큰 폭의 시세 차익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산 역세권 같은 경우는 영등포구를 대표하는 주거지역으로서 향후 아파트로 개발됐을 때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20-30평대 아파트를 받았을 때는 시세 자체는 투자금 대비해서 3-4배 이상의 충분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과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개발 압력이 높고 또 초역세권 매물에 연간 수익률 한 12% 정도 된다 이야기 주셨네요.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곳의 매물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022077-6391번으로 문의사항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오늘 이 돈 되는 매물 정보 2부 시간 꾸려주신 두 분은 박일권 대표, 박준영 팀장이었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유용한 정보 또 풍성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